한번 보겠습니다. 53번. 자, 해창 아트빌이 있습니다. 이게 경매될 때 요 뭐 있죠? 요거 있죠? 이겁니다. 토지 별도 등기한테 한번 보겠습니다. 08-31146. 자, 여러분이 이제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라서 이제 뭐를 중개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예, 여기 이제 요거를 중개한다고 하죠. 일반 매매로 중개를 한다. 자, 잘 보세요. 하자 물건이 됩니다. 잘못하면은 해창아트빌의 전용이 25평인데 요거를 일반 매매로 팔게 됐어요. 여러분 중개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요게 이제 들어가는데 건물 등기부를 보니까 이 집합 건물이니까 쭉 보면 표제부가 있죠. 표제부가 한 동의 건물의 표시. 이 표제부 갈로가 4개 나와야 돼요. 그게 정확합니다. 4개.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2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유분 건물의 표시 3개 나왔어요. 네 번째 나옵니다. 네 번째 보니까 있는 대지권의 표시 하나 나왔고, 오른쪽 보면은 토지 별도 등기 숫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건저당권 이런 게 있어요. 건저당권 이런 게 살아 있습니다. 지금 지상권은 별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시티7 지상권이고요. 이 건저당권이 살아있다 그런 것은 이 아파트에 엄마 토지에 뭐 설정이 살아있대요. 그럼 대출이 잔액이 제로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대출이 아직까지 5억 살아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중개하면은 하자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로 옛날에 신안에서 설정이 한 4억이 건저당이 되어 있더라. 4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4억이 물어보니까 그 잔고는 제로되고 문제 없는 겁니다. 이러면 뭐 문제가 없어요. 그러고 또 옆에 호수를 띄보니까 등기부 띄보니까 또 말소가 되고 있고 쭉쭉 잘 되고 있더라. 옆 호수가 띄보니까 그런 건 상관없는데 여기서 이제 경매를 넣어버리면은 이거 중개가 됐어요. 매매가 다 됐어요. 근데 여기서 있는 설정이 신안에서 경매를 넣어버리면은 땅만 경매 옵니다. 그럼 여러분 낙찰받아요. 그럼 이 아파트 가는 사람은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 거를 무시하고 샀기 때문에 땅을 뺏깁니다. 뺏기면은 중개하자가 되고 공인중개사한테 하설이 돌아가요. 무슨 말이죠? 별도 등기, 토지 별도 등기 물어봐야 돼요. 건저당권 설정 등기 이거 뭐 토지 보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은행이나 뭐 있어요. 물어보고 그거는 다 제출 끊는데 말소가 안 돼서 그렇더라. 이런 게 확실히 되면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직 대출이 5억 남아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 소유자가 이자를 잘 안 내면은 우리가 경매 넣을 겁니다. 이때 비면은 이제 시끄러운 거예요, 이게. 근데 가끔은 요새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이는데, 최근에 잘 안 보이는데, 옛날에는 있는 게 많이 있었죠, 옛날에는. 최근에는 좀 보기 힘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던 건저당권자, 이게 누구냐 그러면요, 이 건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습니다. 이게 넣어가지고 진흥저축은에서 넣어가지고 저가 경매 넣어갖고 지분을 포기를 해주고 일부를 받아가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있는데 다음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지권 미등기. 이게 이제 이 아파트가 좀 그런 게 많아요. 대지권이 100%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게. 그럼 이제 보통은 자 3000세대가 분양하면서 지금 저도 반도 보라보니까 아직 등기가 안 돼요. 잔금 준지는 뭐 본께는 뭐 한 달, 두 달 다 됐는데 등기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성원이 아파트 보면은 대지권 정리가 20년 뒤에 되더라고. 20년 뒤에. 아파트가 대지권 정리가 안 돼요. 그래갖고 이제 부동산 매매할 때는 특약에다가 대지권 포함 이래서 이제 계속 팔립니다. 팔리도 20년 동안은 대지권이 지금 정리가 안 돼서 미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 건 대단지는 별 문제 없어요. 없는데 대부분. 그런데 요렇게처럼 경주 봅니다. 경주 55번 보세요. 55번을 보면은 미등기 대지권 있어 해놨죠. 자, 14-2996. 자, 여러분들이 보죠. 자, 경주 아파트를 낙찰받으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 경주의 아파트인데, 이 뭡니까, 이거? 미등기 감정가격 포함. 해놨죠? 그러면 이게 문제 있을 수도 있고, 없어. 문제 없는 경우가 80%. 문제 있는 경우가 20%. 무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낙찰을 받으려고 보니까 누가 불어가 있어요. 불어가도 하고, 10% 돈 빼냈죠. 10% 받아나고 어떤 사람은 낙찰 받습니다. 자, 받는데, 여기에 내가 문구 명의서를 보면요.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불어가 있는 사람이 이제 막 자료를 내겠죠. 내니까 이렇게 이제 자료가 막 뜨는 거죠. 자, 미등기 대지권 이성, 최저매각 가격에 대지권이 포함이 되었고, 매수인이, 여러분이, 매수인이 미납된 분양대금, 매수인이 미납된 분양대금, 건축비 잔금 1억 4,400, 대지비 잔금 2,800, 연체이자가 여기 1억입니다. 1억. 1억이에요. 1억. 알아보니 1억이더라고. 그러면 이제 이게 보면은, 건축비 잔금 1억 4천, 대지비에서 2,800, 연체다 1억. 그럼 얼마입니까, 그러면? 1억 6천, 2억 추이네. 그래서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신청 채권자가 배당받는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오늘 유치권은 필요 없고, 하여튼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낙찰을 받으면은, 이런 이야기예요. 낙찰을 받으면은, 우리은행에서 가져가고, 우리 신탁에서 좀 챙겨가야 되는데, 아까 2억 얼마를 챙겨가야 되는데, 모자라면은, 여기서 대지권을 주느냐, 안 준다면. 무슨 말 알겠죠? 여기천을 다 내야준다, 여기천을. 자, 그거를 이제, 알고 낙찰받는다. 알고, 2억 2천이라는 이걸 알고, 낙찰을 받으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여러 1억 9천에 2억 있던 거 4억 2천 되네. 그러면은 감정이, 감정 얼마짜리인 거 이게? 4억짜리니까, 3억 3,900이네. 그게 좀 작죠, 그러면. 자, 그래서, 대지권 감정 가격 판고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80%는 문제 없고, 20%에 문제가 있는데, 그 여러분 4번이면은 좀 문제가 생겼다. 가급적이면은, 대지권이 12평 끄고 탁 놓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데, 여기 이제 요렇게 있는 거는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애매할 때가 있죠. 특히, 대단지가 아니고, 요렇게 이제 소단지, 그죠? 요건 몇이든 모르겠다. 소단지에, 요거는 좀 크네, 그래도 대단지네. 대단지에 드는 게 있어요. 근데 분양할 때 잔금을 100% 넣으면 되는데, 수분양자가 안 넣고 이제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별도로 부담해야 된다. 추가 부담을. 대지권 미등기. 자, 요렇게 대지권 미등기나 감정가격에 포함됐다. 이거는 이제 조심해서 봐야 된다. 그죠? 그냥 덜렁덜렁 낙찰받으면 안 되고요. 자, 넘어갑니다. 토지 건저당권 이수. 자, 이게 잘 없어요. 잘 없는데, 어떤 분 전화가 왔는데, 이것도 신탁 공매네요. 신탁 공매 보면은, 가끔 이런 게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억 천에 팔리는 거죠. 2억 천에 팔린다. 우리 경매에서는 토지 건저당권 인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99.99%는 그냥 별 인수하라 이런 거 잘 없어요. 없는데, 만 건에 한두 건에 있긴 있는데, 이제 그런 생략하고, 신탁 공매이 자주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신탁 공매가 어떤 게 있나 그러면은, 자, 공매 검색에 가서, 여기에 컨트롤 V를 했습니다. 이게 안 보일 때는, 아무것도 안 나오죠? 안 나올 때는 위에 선택을 꼭 눌러서 꼭 하시도록. 자, 그럼 나옵니다. 이 서초구 아파트가 왜 그러면 6억 8천에 여기에 팔렸느냐? 왜 팔렸을까? 아무 문제 없으면 여러분들 괜찮죠? 싸게 산 거죠? 아무 문제 없어. 서초구에 아주 좋은 데인데. 자, 그럼 뭐냐, 그러면은, 이게 쭉 이렇게 보면은,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온비드 가겠습니다. 온비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자, 기타 일반 재산, 그런 것이 보통 신탁 공매가 대부분입니다. 기타 일반 재산. 자, 6억 8천인데, 작년 6월 달에 이렇게 해서, 우리 자산 신탁에 넘겼다. 아까 얘기했죠? 그럼 여기 이제 정확하게 물어보려고 하면 어디 이거 전화해가지고 노사무실한테 우선 수익자 연락처를 알려달게 됩니다. 그죠? 새마을권이나 신입의 담당자. 그거 제일 잘 알고 있고요. 자, 일단 이거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다가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해당 공고 보기를 꼭 누르세요. 요거. 눌려 꼭 보니까 이를 묶고 했네요. 이를 묶고 했죠. 이 뭡니까, 이거? 신탁 부동산 공매 공고. 여기는 또 써놨네. 건저당 등은 매수인이 입찰 가격에 별도 금액으로 인수하여 책임 처리하는 조건이 오니 공매 공고를 잘 읽어봐라. 맞죠? 자, 그래서 등기부상 압류나 건저당권 제한사항이 있었으면 꼭 확인해라. 그죠? 이래놨고 쭉 넘겨보니까
근데 이제 요럴 때는 요새는 조금 이렇게 표시를 해요. 전에는 이제 똑같이 적었으니까 몰랐어요. 밑줄도 안 치고 그러니까. 그래서 맞죠? 건저당 등은 매수인이 입찰 가기 위해 별도 책임 처리하는 족구이다 해놨죠. 쭉 봅니다. 이렇게 보면은, 자, 이거 나오네. 등기부상에 2013년 건저당 채권액 4억 8천, 건저당 건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아까 이거 그거네요. 저기 뭐고, 안전대출이죠. 안심전환대출 2.65%. 고정금리로 간 거, 그런 겁니다. 그거 넘어간 거죠. 은행에서. 자, 여기에 있는 건저당권, 채권 최고액 100만 하고, 이게 뭐고? 일자의 채권의 100만 하고, 건저당권자 주식 상상 대부에 있으며 매수자가 입찰 금액을 왜 별도로 승계하는 조건이다. 100만 뿌리가? 잘 봤네. 요놈 하고, 요것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100만 하고, 두 개 다, 그죠? 그럼 뭐, 이제 4억 8천이라도, 내가 볼 때는 대출이 한 4억 나간 건데, 4억 정도 나갔고, 100만 원만 배문정 않고, 한 4억 정도는 선순위가 있으니까, 그거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감안해서, 자, 여러분이 낙찰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만 이제 인수를 한다. 그런 게 이제 예로 원금을 이제 알아보고, 원금이 이제 4억이더라. 이자는 뭐 문제 없더라. 그러면 4억에 안다 보면은 이제 6억 천이 되는 겁니다. 그죠? 6억 천. 아까 100만 6억 1,100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잘 산 거죠? 지금 서초구에 양재동에 이런 아파트가 있으면 많이 올랐겠죠. 그죠? 예로 작년 6월 달이네.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은 잘 안 사요. 여러분들이. 뭐 찝찝하거든. 아이, 저게 뭐. 근데 원래는 4억 8천을 나는 감안하고 딱 샀는데 쏙 내려본 게는 3억밖에 없더라. 그럴 수도 있겠죠. 일부 변제가 돼갖고 뭐 이래 돼가지고 3억밖에 없더라. 그러면 땡 잡는 거예요 또. 그런 게네. 그 해당되는 그 건저당권자한테 단번에 물어가지고 실제 그럼 내가 올 변제를 하면 얼마 주면 건저당권 회의증서를 줍니까? 이래가지고 3억만 하면 준대요. 어떤 사람은 또 1억만 주면 준다고 대끼죠 그러면. 대끼죠. 그래서 8% 팔고 여러분들 물어도 보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은 좋은 경우가. 이 사람은 아마 기회 투자를 했겠죠, 그죠? 막 설정 않고 내한테 전화 오긴 있습니다. 원장님 하나 물어보시다 전화 오거든요. 뭔가 그러니까 이런 거라 이런 거. 근데 시간 한 2년 지내 뺐어. 이거 샀는데 가격이 폭 올라갔어요. 거기 뭐 따볼까지 안 돼도 막 폭 올라갔어. 거기에 입이 또 째진 거라. 이해가시죠?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주로 2억이 있는데 나 서울에 계획 투자해야 되겠다 그런 거 있죠. 그래도 나 서울에 서초구에 아파트를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사도에 물어봐도 그런 사람 있죠. 그러면 딱 좋습니다. 그때 2억 주고 산 사람은 지금은 이제 이게 만약 10억 됐으면 한 10억을 버린 겁니다. 2억 투자하고 10억 버린 겁니다. 2, 3년 만에. 자, 57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신탁 공매, 토지 건저당권을 인수한다. 뭐 설정을 토지 알아도 뭐 하여튼 건저당권을 인수한다. 건저당권을 인수한다. 이 이야기죠. 재미나죠, 그죠? 57번. 제시의 건물. 제시에는 이게 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 공부와 현황이 차이가 있으면은 현황을 기준하고 토지의 부합물을 자, 토지의 부합물,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자, 주유소에 유리 탱크가 포함됐다, 안 포함됐다? 원래 포함됩니다. 근데 이제 경매되고 나면은 주유소 주인이, 야, 탱크는 포함 안 됐다 하지만 다 포함된 거예요. 자, 감나무가 1000평에 감나무가 500그루에서 경매에서 매각 제외됐어요. 그래서 이제 낙찰되고 낙찰자가 가보니까 감나무 주인이, 니 한 걸 알지? 매각 매수에 감나무 매각 제외됐거든. 이건 내 거야. 그래서 내가 10년 뒤에까지 내가 써야 되니까 너는 조용히 기다려. 이런 게 아니야. 누구 거라고요? 물어보게 지키라. 지가 심었대. 그러면은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 거고, 저거 삼촌이 심었대. 뭐 권원에서 여러 뭐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 주기로 하고 옛날에 10년 전에 묘목을 사 심었단 말입니다. 그거는 내게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거의 90%는 여러분 겁니다. 90%는 종물도 주물에 포함입니다. 창고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대문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포함이 된다.
그래서 제시의 건물도 자 봅니다. 21에 5286 많이 떨어졌죠. 4천에 21에 5286. 자, 4천에 이제 항공우주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좀 뜨고 있죠. 우리 4천시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집이 나왔네, 그죠? 집이 좋습니다. 그죠? 아주 깨끗하게 잘 지었습니다. 잘 지어가지고 4천에 이게, 잘 지었는데 외롭게 이렇게 딱 몇 동이, 뭐 한 동 있나?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4천에 공단에, 그죠? 4천 공단 밑에, 자, 하여튼, 여기 집이 이리 나왔는데, 여기 나왔는데, 절반 떨어졌는데, 자, 토지는 얼마입니까? 토지는 세 필지에 2억 2,300, 건물은, 등기된 건물은, 3억 7,400이고요. 여기 봅니다. 제시역하는 거예요. 단층 일부 주택이다 이래가지고 요거를 3,100만원인데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게 근데 가끔은 공매에 보면은 제외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경매는 포함되는데 공매는 제외되고 그 대부분은 포함이 많습니다. 포함이 예로 2층인데 3층 정축했다. 그것도 포함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설정을 하다 보니까 2층밖에 안 했죠. 근데 3층을 뒤에 이제 설정하는데 3층을 지어놨는데 경매에서 제외됐다 하더라도 그거는 3층도 같이 포함된 걸로 봐야 됩니다. 대부분은. 자, 그래서 제시액하는 것은 대부분 다 이렇게 포함을 시켜줍니다. 시켜주는데 보통 소송해도 이거죠, 여러분들이. 제시액, 그죠? 큰 어려움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8번에 보면은 배당표에 보면은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 일주일 이내 배당 요구 종기를 공고를 하고 임차인은 이날까지 배당 신청을 해야 한다. 이 대전제입니다. 자, 임차인은 두 종류가 있어요. 1번 건전한건 설정하기 전에 임차인이 있고 뒤에 임차인이 있습니다. 앞에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나 무조건 받을 수 있어요. 무조건. 뭐 확정일자 있다 없다만 무시합니다. 하여튼 무조건 전입신고만 여러 자기가 전세 또는 2억을 줄 때 등기부에 아무것도 없더라. 갖고 얼고 조용하더라. 이럴 때 돈을 딱 주고 전입신고만 딱 해놓으면은 경공매 100% 받아요. 자, 그런데 1번 설정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죠. 아까처럼 이제 대입인자 하는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 비슷한 거.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배당 요구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후순위 임차인은 특히 금이 큰 사람은 전확배, 작은 사람은 전배. 무슨 말이죠? 전확배라 그런 거 전입신고, 확정일자, 배당 요구 세 가지가 딱 있어야 돼. 그런데 소액 임차인은 전배, 확정일자로 그래도 상관없어요. 자, 경매가 들어가도 해야 되고, 공매가 들어가도 해야 됩니다. 공매 들어가도 해야 되지. 공매 또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경매는 후순위 임차인이 또 잘하는데, 공매는 또 이게 통제하는 게요. 이 보통 우체통에 턱 갖다 놓고 갚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체통에 보다 보기에는 너무 한 개는 막 갖다 버리는 사람도 있고, 안 보고 나도 보면 시간 넘어버리고.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들어봐서 전세권 설정하면은 이제 좀 낫죠, 그래도. 낫는데. 그래서 경매가 들어갈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 배당 요구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배당 요구에서 주로 건전한가 이게 이제 거의 90%인데, 이 국세력 하는 요 놈은, 이 군부에 늦어도 앞에 세치가 갑니다. 국세하고 또 뭐죠? 임금채권하고 소액보증금, 그죠? 소액보증금. 이건 진짜 선순위죠. 소액보증금하고 임금채권은 이 순수가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동순위, 소액보증금. 그 다음에 이제 이 국세는 법정기를 법정기로 따져갖고 저당권보다 전세권보다 이런 거보다 앞서면은 무조건 주석한다. 그래서 저는 세무서가 제일 겁나. 세무서. 급이 크니까. 시청, 군청은 얼마 안 돼요. 주로 재산세이니까 뭐 많아봤자 막 1, 20만, 100만 안쪽에서 보통 움직이 비는데 이 세무서는 알 수가 없어. 이거 금액이 뭐 커가지고 이게 또 날짜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아까 선순위 임차인이 자, 이런 게 있어요. 원장님, 은행 설정이 많고 뒤에 세입자가 1명 들어왔는데 국세 뭐 임금 채권 저거 골치 아픈 거 아닙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토지 낙찰 받습니다. 토지 낙찰 받을 때도 국세 같은 거
이런 거, 요 배당표 있죠? 이 배당표 이런 거를 볼 필요가 없어요. 토지 같은 거는. 그 돈 잔금 넣으면은 세무서 가든 은행 가든 여부 신경 쓸 거 없어요. 메모돼. 어떨 때 그러면 배당표에 제일 골치 아프느냐?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 안 해도 신경 쓸 거 없어요. 아, 얘로 2억짜리 안 한다 그러면 2억을 낮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배당 요구를 했어요. 3억짜리인데 2억짜리 임차인이 지금 전입할 줄도 빨라. 배당 요구를 했어요. 2억 5천, 여러분 우리 2억 5천을 받죠? 그때 문제 생깁니다. 왜 생기느냐? 아, 내가 2억 5천 잔금 넣으면 네가 2억 받아가겠네. 크고 선순위니까. 그 다음에 은행에서 조금 5천만 원 받아 이렇게 사했는데 2억을 받기 전에 아까처럼 이 국세 이것들이 이제 임금채권랑 이것들이 막 쳐들어오면은 예로 이게 3억이다 그러면 됩니까? 세입자 10원도 못 받죠. 근데 선순위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때만 고민하면 됩니다. 근데 원리를 알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닌데 모르는 사람은 뭐 배당순위 갖고 1번부터 10번까지 쓰라니까 이게 또 공유사 시험 치면 또 다른 노고제 공유사 시험 안 치봤습니까? 그 배당순위 나오거든요. 빠른 거 이래갖고 이제 막 5문제 해가지고 하면 복잡하다고 맞추라고 그러면 머리만 떨어져갖고 이제 하죠. 시험 치고 이러죠. 자, 근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자, 배당표는 언제 딱 필요하느냐? 제일 중요할 때가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한 경우만. 자, ONLY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한 때만 복잡하다. 복잡하다. 그때만 좀 신경을 많이 쓰면 좋겠다. 그래서 토지 같은 거, 상가 같은 거 이럴 때는 보통 필요가 없어요. 이럴 때는. 자, 채권 계산서 59번. 채권 계산서는 보통 이제 은행에 통지 옵니다. 은행에서 금액 넣죠, 보통. 넣고 나면 법원 또 연락 와요. 채권 계산서 내놔라고. 그러면 얘 원금 1억에 이자가 1,000만원입니다. 또 한 번 또 옵니다. 잔금이 들어와서 낙찰받고 잔금 들어오고 또 날라옵니다. 배당기일까지 이자를 또 계산해야 돼요. 그때 내는 것이 주로 채권 계산서입니다. 계산서. 자, 우리 선순위 전세권자는 채권 계산서를 낸다, 배당 요구서를 낸다. 배당 요구서. 무슨 말이죠? 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서를 내야 배당 요구를 한 걸 보지. 채권 계산서는 조금 애매해요. 아니, 문구가 물론 채권, 배당 해달라고 막 써놨으면 또 배당 요구 되는데, 일단은 정확한 거는 배당 요구를 하면 소멸, 안 하면은 인수, 이렇게 보기 때문에 배당 요구서를 내야 맞다. 자, 기립차. 기립차표는 뭐 간단해요. 그러니까 법정 가서 하는 거. 이 기립차입니다. 기립차. 요거 이제 내는 거죠. 기립차. 법정에서 하는 게, 또 기간입찰이 있어요. 기간입찰. 기간입찰은 한 15년 동안 한 번도 없어요. 이런 알 필요도 없고. 자, 듣기는 들었어요. 기간입찰은, 기입찰은 경매법정 가서 투입하고 이런 게 기입찰이고, 기간입찰은 옛날에 창원에 태화기에 아파트, 4월 아파트가 200세대가 경매가 되니까, 태화기에 있던 그 종업원들 아파트가 경매가 왕창 들어와버리니까, 종업원들이 법원에 와서 데모를 하거든요. 200명이. 가족들하고 막, 낙찰받아보면 죽인다! 그러고 의사하니까. 이 경매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생긴 게 이제 기간입찰인데, 우편으로 10일 동안에 우편으로 입찰해서 요걸 우편으로 이게 기간입찰입니다. 근데 기간입찰 하느냐? 제가 보기엔 15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 그래서 기간입찰은 뭐 놀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입찰표 요것만 잘 쓰시면 되고요. 자, 매각기 요거는 날짜입니다. 경매 날짜 1차, 2차, 3차 낙찰이죠. 그 다음에 차순위 신고. 자, 여기 이제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끈끈이 경매계에서 끈끈이 요거는 이야기 나옵니다. 먼저 한번 봅니다. 14의 661호. 경매를 빨리빨리 지나주는데, 이 차순위 신고자 물어보는 바람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경매버전 가보면은. 자, 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맞아. 2000 몇 번이죠? 돈은 어떻게 됐다? 2000 차순위 매수신고. 14의 661호. 자, 다시 봅니다. 자, 이런 경우입니다. 창원에 이게 이제 식당이 나옵니다. 식당이 경매가 나오는데, 이 항토 이 아주 유명한 한식점입니다. 한식점인데 이게 이제 경매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 1등 하면 되는데 간만에 차라리 2등이 돼버렸어. 그러면 뜨다 보니까 꼭 맞춰봐야 되는데, 알겠어요?
또 차이도 얼마 안 나. 보니까 딱. 그럼 차이가, 자, 이러면 법원에서 1등한 사람이 2억 5천이고 2등이 2억 3천 그러면은 요 금에서 뺍니다. 요거를. 여기서 요거를 빼요. 요거 보증금. 여기에서 요금에서 요거 뺍니다. 그럼 2억 5천에서 2천만, 2,100을 빼면 얼마입니까? 2억 5천 빼기 보증금 2,100만원. 2억 2,900 쓴 사람인가 찾습니다. 주판 가지고 계산가 찾습니다. 이 사람 딱 걸렸네. 2등의 사람이. 딱 맞죠, 숫자가. 2억 2,800 썼으면은 징계가 들 건데, 법원에서 2억 3천 쓴 사람이 있으니까 물어봅니다. 저 차순위 하실 분 차순위 이랍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하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 집행관님은 뭐 자나 깨나 막 끈끈이 차순위를 뭘 찾노? 차순위가 뭐 예쁜 여자가 뭐 차순위가 아니고 차순위 매수 신고하실 분 손들어라 이 말. 손들어라. 자,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 그 지팡이를 보죠. 없어요. 그럼 요거는 마산의 황경진 씨를 1등은 최고가 매수인고인을 하겠습니다. 똥똥똥 했어요. 했는데 잠깐만요. 안 됩니다. 늦어서 똥 할 때 잠 이러면 됩니다. 똥똥똥 하고 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끝나버렸어요. 그때 또 화장실 가면 안 됩니다. 가똥기는 또 끝나버렸어. 그러면 자수는 못 합니다. 그때. 자, 그래서 2억 3천. 1등행 금액에서 보증금을 빼고 올라선 사람, 좀 더 쓴 사람, 그 사람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이 걸려버렸어요. 그러면은 자, 두 사람 다 요 10% 못 가져갔어요. 두 사람 다. 그러면은 1등행 사람이 2억 5천을 내더라 한 달 뒤에. 그러면은 2등행 사람은 내날 그날부터 찾아가면 됩니다. 돌아가면 줘요. 근데 1등행 사람이 안 내서 한 달 뒤에 뭐 내라고 나를 정해주는데 대금 지급기한 통지서 받고도 안 내.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 기다려줍니다. 그래도 안 하고 이제 우편을 발송해. 내한테 내라고. 내보고 내라고. 그럼 내한테도 이제 한 달 여유를 줘요. 그럼 그럴 때는 이 사람이 내려오도 안 받아줍니다. 아시겠죠? 한번 통제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시해버려요. 무시해버리고 이제 내한테 내가 이제 한 달 뒤에 내면 됩니다. 내도 안 내서. 그러면 그때 이제 아무라도 이제 먼저 내면은 이제 되는 걸로 고려되어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끈끈이 막 불러요. 차순위 하겠느냐, 못 하겠냐. 경매 시간이 많이 거의 반 정도 여서 다 지나고. 여기서. 그럼 뭐 차순위 하실 분은 1등 금액 빼기 뭐라고요? 입찰 보증금 빼고 그보다 조금 더 쓴 사람 찾습니다. 그럼 둘이면은 더 쓴 사람. 그렇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차순위다. 차순위가 많이 나와요. 차순위. 자, 그 다음에 63번. 매각 결정기. 낙찰 허가 결정문에는 송달이 안 된다. 자, 매각 결정기일 요거는 낙찰되고 일주일 뒤입니다. 일주일 뒤. 일주일 뒤에 연락하는데 이거는 통지서는 안 와요. 안 오고, 자, 여기 있죠. 매각 허가 2월 5일에 낙찰 받으면은 2월 12일 일주일 뒤 매각 결정기일 여기입니다. 여기고, 그 매각 허가 결정기일은 이제 일주일 뒤인데 일주일 이내에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낙찰 받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농지를 안 줘.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일주일 이내에 농지 안 내면은 큰일 납니다. 일단 매각 결정기일 중요한 날짜예요. 그 다음에 매각 결정기일이 있는데 일주일 동안 또 적시 항고가 없으면 확정이 됩니다. 그건 이제 총 14일 날짜예요. 낙찰 받고 일주일 뒤가 매각 결정기일.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적시 항고가 없으면은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 15일째 되면은 여러분 돈을 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각 결정 확정일은 14일입니다. 낙찰 받고 확정일은 14일. 자, 64번 농지점. 이게 이제 시끄럽습니다. 이게 이게 시끄러운데 지금 농지점은 얘는 바로 객관적으로 저거 농지구나 싶은 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전담 가수원은 없는데 불법 건축물 있더라 이러면은 시끄럽습니다. 불법 건축물 시끄럽고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고 이게 또 시끄럽습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경우에 농지점 신청서하고 신청서와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작성하면 되고 단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은 신규 희망자는 농정 발급이 안 되고 10% 몰수당으로 매우 조심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 그러면은
주말 체험 용농이 1000제곱미터 이내거든요. 302평입니다. 302평 이내인데 이게 법을 작년에 2022년 요거는 신설한 거고 지금 농지증을 내는데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은 1000제곱미터 이내 사시면은 농점 묻는 사람은 사면은 큰일 납니다. 무조건 떼요. 무조건. 자, 한번 진례면 봅니다. 진례면 21에 5604 봅니다. 자, 요 보면요. 진례면의 농지가 괜찮아요. 내가 보니까 227평인데 진례면은 도청 뒤에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자, 농지가 보통 보면요. 이 색깔에 좀 바둑판쯤 된 거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안 좋은데 딱 이렇게 봅니다. 가격을 잘 줬죠. 자, 하여튼 우리 바둑판처럼 보이는 거는 기본적으로 안 줘도 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안 줘도 보면 되고 문제는 이거 보니까 뭡니까 지금 답인데 농림지역 해나고 여기까지 괜찮아요. 요거 뭡니까 이거 안 됩니다.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은 이게 1000이 안 되면 안 돼요. 무슨 말이죠? 이게 없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요 옥션원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2021년 8월 17일 농지법 개정으로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 취득이 제한됨. 여기 있네. 본건 토지는 농업진흥제 농지로 작년 8월 17일 농지법 개정으로 주말 체험 영농으로는 잘 써놨네. 그래도 문구를. 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문구가 정답인데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은 절대 1000이 안 넘어가면은 안 된다. 자, 그게 중요합니다. 만약 낙찰받으면은, 여기서 낙찰받으면은 1232만원은 무조건 띄입니다. 법인이 받은 거 똑같아요. 지금 말하면. 법인 명의로 받은 거 똑같아요. 그거 기억을 잘해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여주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5번. 적시항고. 자, 여기에 요거를 그러면 내가 앞으로 가죠. 농지를 못 받아왔으니까. 그럼 여기서 적시항고 해가지고 되느냐? 적시항고는 일주일 뒤에 7일 뒤에 내가 앞으로 가죠. 그때부터 적시항고는 일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판결은 14일인데 경매는 이 결정이거든요. 결정에 적시항고 하는 건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적시항고 해야 되는데 매가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하는 것은 항고 보정은 필요 없습니다. 없는데 매가 보통 농점 못 내서 불허가 됐죠. 그럴 때는 10% 필요 없어요. 항고 보정 필요 없고 그냥 서류만 내면 돼. 서류만. 자, 이 공장이 지금 우리가 이슈입니다. 법인이 받아서 지금 10% 뛰게 생겼어요. 지금 20에 6692. 자,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공장을 낙찰받는데 이 공장명에 봤습니다. 공장입니다. 공장인데 이 공장이에요. 공장인데 필지가 이런 필지인데 이게 일괄로 왔어요. 일괄로. 그래서 요거를 법인을 받았습니다. 법인 받은 게에 농정 주매가 안 줍니까 요거? 안 주죠? 안 줍니다. 안 줘가지고 결국은 매각이 불허가 결정이 났고요. 결정이 나고 그 다음에 적시항고했습니다. 지금 적시항고 갖고 두드리고 있는데 울고 이렇게 적시항고를 했어요. 항고 번호도 나왔죠. 적시항고가 됐습니다. 됐는데 이때는 불허가 결정에 적시항고 하는 거는 10% 안 걸어도 돼요. 그 다음 매각 결정이 돼서 적시항고 할 때는 10% 무조건 해요. 낙찰된 금액의 10%. 그러고 이제 기각되면은 연 12% 띄고 채무자 소유자는 100% 몰수, 나머지는 12% 공짜로 줍니다. 그럼 요 사람은 별 부담 없죠. 부담은 없어요. 그냥 뭐 서류만 내면 되니까. 지금 이제 내고 지금은 이제 면사무소를 상대로 해서 농지 전용 협의를 받아서 지금 농증을 박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받아만 주면은 또 주면은 매화가 돼요. 농증 안 내서 불허가 됐으니까 주면은 또 이제 되니까 좋겠죠. 자, 적시항고. 적시항고 이게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쓰이고. 근데 보통은 좀 어렵죠. 방금 이 같은 경우에도 농증을 발급받지 않는 한은 백날 울어봤자, 항고, 재항고 해봤자 기억도 합니다. 내가 볼 때는. 농증 받아온 수밖에 없어요.
면회 가서 막 등을 치든지 막 가서 농지운용 협의를 받든지 어쩌지 해갖고 잘 받아봐야 돼. 자, 이전 톡딱. 법무사 맡기면 되고요. 보통은 소소한 거는 여러분 합니다. 보통. 그죠? 한 장짜리 있어요. 돈 내라 그런 거 서류가 있습니다. 뭐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쭉 있어요. 그럼 서류 같이 하고 내면 됩니다. 개무인한테 내면 잔금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